미국 프로축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단 하루 만에 티켓 예매율이 3배 폭등하고 무려 72시간 동안 1만 명의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밤을 지새운 것인데요. 구단은 흥행 과열을 걱정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즌권 환불 요구와 본사 앞 시위로 번지며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 홀로 땀에 젖어 200번의 슛을 반복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심은 다시 하나로 뭉쳤습니다. 과연 이 감동적인 반전은 미국 축구판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포츠 분석가 다니엘 리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3시 47분 LAFC 공식 SNS에 손흥민 영입 발표가 올라왔습니다. 게시 후 12분 만에 댓글 3만 개가 달렸어요. 24시간이 지났을 때 시즌권 예매율은 전날 대비 300% 상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단 직원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동료 제이슨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시즌권 대기자 명단은 1만 2천 명을 돌파했죠. 구단 본사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를 빠르게 오갔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마케팅팀 부장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어. 이런 건 처음이야. BMO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경기 예매 시작 72시간 전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앉은 사람들, 접이식 의자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가족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채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청년들. 줄은 주차장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예매는 사흘 뒤입니다. 지금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팔짱을 낀 채 대답했죠. 우린 기다릴 수 있다. 3일이라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상업팀에서 긴급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온라인 유니폼 판매량은 하루 만에 전월 대비 520% 증가했어요. 공식 MD 스토어 앞에는 오픈 1시간 전부터 200명이 줄을 섰습니다. 품절 안내문이 붙자 항해 전화가 쏟아졌죠. 재고를 왜 이렇게 적게 준비했냐고요.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고 책상에 기댔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SNS 피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LA 이사 간다. 이번 시즌은 역사가 될 거야. 드디어 우리 팀에도 레전드가 왔다. 댓글창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스타디움 앞 광장의 불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켜진 랜턴, 휴대폰 화면의 빛, 차량 전조 등.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보였죠.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구단 단체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9시 긴급회의 소집. 전 직원 필참.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그리고 LAFC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마케팅팀 직원들은 프린터 앞에 모여 서류 더미를 나눠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재고 확보가 우선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제자리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한 데이터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24시간 동안의 팬 반응 분석 보고서였어요.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수치는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보였죠. 아시아 선수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SNS 반응 분석 탭을 열자 한글, 중국어, 일본어 댓글 비율이 영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전체 반응의 73%가 아시아권 언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죠. 결국 이건 마케팅이야. 축구가 아니라. 제이슨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흔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니엘 봤어? 어젯밤 손흥민 검색량이 LA 전체 검색어 1위 찍었대.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의 미소가 약간 굳었어요. 그래서라니.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구단 역사상 최대 흥행 카드야. 흥행 카드. 맞아, 딱 그 말이 맞네. 저는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뜻이야? 아시아 선수는 늘 그렇게 소비되잖아. 실력보다 인기, 경기력보다 관중 수. 결국 돈벌이 수단이라고. 제이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향했어요. 그가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주변만큼은 고요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테이블마다 모여 앉아 예측과 기대를 쏟아냈어요. 첫 경기 골 넣을까? 당연하지. 손흥민인데. 유니폼 한 장 사야 하나? 저는 샐러드를 집어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타디움이 보였어요.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줄은 더 길어졌죠. 저 사람들 진짜 3일을 기다릴 건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포크를 입에 넣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축구는 결국 11명이 뛰는 경기인데 왜 한 명에게 모든 걸 거는 걸까요? 오후에는 SNS 관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말했어요. 현재 공식 계정 팔로워가 하루 만에 18만 명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권 유저예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뼉을 치지 않았죠.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손흥민 관련 게시물 참여율은 평균 대비 640% 높습니다. 이건 기록적인 수치예요. 대단한데요?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참여율 그래프 아래 작은 주석이 있었습니다. 주 참여층 아시아 팬덤 2035세. 결국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제 휴대폰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 손흥민 관련 뉴스였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손흥민 MLS 역사 새로 쓴다. LAFC 손흥민 효과로 글로벌 클럽 도약. 아시아 팬들 로스앤젤레스로 몰려온다. 기사 제목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스타디움 광장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옆을 지나가던 인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니엘 씨,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실 거예요? 아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턴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마케팅 쇼다. 그날 밤 SNS에는 새로운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흥분, 그리고 일부 회의적인 반응들. 저는 댓글창을 스크롤하며 한 댓글에 시선을 멈췄어요. 다 끝났다. 이제 LAFC는 예전과 달라.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작인지 종말인지.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냉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저는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케팅 팀장, 기술 고문, 재무팀 이사, 그리고 상업 이사 톰 패터슨. 모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섞여 있었죠.
저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여기 앉아. 마르코 알바레즈가 손짓했습니다. 기술 고문인 그는 항상 과묵했지만 오늘은 특히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봤습니다. 손흥민 영입 후속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구시 정각 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48시간입니다. 손흥민 발표 후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티켓 예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BMO 스타디움 앞에는 1만 명이 대기 중입니다. 온라인 서버는 하루에 5번 다운됐어요. 고객센터는 항해 전화로 마비 상태고요. 단장이 리모컨을 들자 정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스타디움 광장을 비추는 드론 촬영 화면이었어요. 텐트들이 주차장 끝까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촬영본이었지만 불빛은 나처럼 밝았죠. 이건 통제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재무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예상 매출은 이미 분기 목표치를 초과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입니다. 유니폼 재고, 좌석수, 주차 공간. 모든 게 부족해요. 톰 패터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상업이사인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미소가 더 넓어 보였어요. 부족하다는 건 기회라는 뜻이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격을 올려? 지금 저 사람들이 왜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물론이죠. 손흥민을 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선수를 존중하기 위해 온 겁니다. 돈을 쓰러 온 게 아니에요. 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르코, 현실을 보세요. 저 인파는 손흥민이라는 상품에 열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상품이라고요? 마르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톰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맞습니다, 상품. 손흥민은 LAFC의 가장 큰 투자 대상이에요. 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 일이죠. 수익? 축구는 돈벌이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단은 사업입니다, 마르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둘 다 옳지도 않았죠. 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SNS 피드였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LAFC는 팬을 무시한다. 손흥민을 돈으로만 보는 구단. 이건 배신이다. 댓글들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여론은 최악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어요. 부정 반응 비율이 32%까지 올라갔어요. 이틀 전만 해도 5%였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팀 이사가 물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어젯밤 티켓 가격 인상 루머가 퍼졌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죠. 루머일 뿐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검토는 하고 계시죠? 마르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생중계 영상이었죠. 구단 본사 앞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건 지금입니까? 네, 실시간입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어요. 팬을 존중하라, 손흥민은 상품이 아니다. LAFC는 답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5만 명의 분노가 구단을 흔들고 있어. 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톰은 수익 극대화를 주장했고 마르코는 선수와 팬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빠르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벽에 기대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창에 뜬 헤드라인이었어요. LAFC 본사 앞 시위 확산, 경찰 출동 검토.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 광장에는 시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 때 수백 명이었던 인파가 이제는 1000명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 확성기를 잡은 청년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구단 본사 정문은 완전히 막혀 있었죠. 출입구 폐쇄 지시 떨어졌어. 제이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직원들 퇴근도 못한대. 뒷문으로 빠져나가라는 공지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피켓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구단 긴급 공지였어요. 시즌권 환불 요청 폭주. 고객센터 추가 인력 배치. 전 직원 대기 태세 유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자 이메일 함에는 87개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항해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열어봤죠.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구단에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시즌권 환불을 요청합니다. 발신자는 12년차 시즌권 보유자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년차, 8년차, 심지어 창단 멤버도 있었죠. 충성도 높은 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어요.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3시 재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시즌권 환불 요청 건수는 2347건. 전체 시즌권 판매량의 18%였어요. 환불 금액은 34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이게 4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야.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환호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돌렸어요. 신뢰? 팬들은 구단이 손흥민을 선수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고 생각해. 그게 루머로 퍼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거지.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광장의 인파는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 차량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붙어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죠. 확성기를 든 남성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건물 안까지 들렸어요.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제 옆에 마르코가 섰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아래를 바라봤어요. 두렵습니까, 다니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르코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무거웠어요. 두렵다기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요? 이 모든 게요. 한 선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마르코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존중이요? 팬들은 손흥민을 통해 자신들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구단이 그를 돈으로만 본다면 팬들도 그렇게 취급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마르코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창밖 시위대를 다시 봤어요. 그들의 피켓,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눈물.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본사 정문 쪽으로 밀려들었어요. 경비원들이 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 열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경찰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시위대 앞쪽에 있던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군중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승부합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성이 다시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구단이 답할 때까지, 답할 때까지.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구호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톰 패터슨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격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시위. 일주일이면 잠잠해질 겁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불빛은 더 밝아졌어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죠. 저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LAFC 사태, 경찰 투입 직전 극적 진정. 하지만 진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다.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였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지금 트레이닝 센터로 올 수 있습니까? 지금요? 무슨 일인데? 직접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30분 안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죠. 트레이닝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7시 4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마르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마르코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훈련장 쪽에서 공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누가 이 시간에 훈련을? 손흥민입니다. 마르코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훈련장 중앙에 한 명의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죠. 그는 골대를 향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슛, 달려가서 공 회수, 다시 슛. 반복이었어요. 그의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2분.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새벽 4시부터 저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요? 네. CCTV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4시 7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슛을 쏘고 달리고 다시 쏘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지만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르코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훈련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건 새벽 4시 20분 영상입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혼자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바퀴, 20바퀴. 숫자가 올라갔어요. 마르코가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5시부터는 슛 훈련을 시작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어요. 슛을 쏘고 공을 회수하고 다시 섰습니다. 같은 동작이 반복됐죠.
몇 번이나 찬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화면을 멈췄어요. 70까지 정확히 200회입니다. 200회요? 네. 쉬지 않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의 표정이 보였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중과 의지만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이게 그의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저는 다시 훈련장을 봤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어요. 공이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을 가져왔죠.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시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구단이 혼란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훈련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해명하는 대신 땀으로 답하는 거죠. 저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마르코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훈련장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뭘 쓰는 겁니까? 훈련 일지입니다. 매일 기록해요. 오늘의 목표 완료한 항목 개선할 점. 마르코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페이지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직접 보낸 겁니다. 코칭 스태프에게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왼발 슛 정확도 개선 필요, 수비 시 위치 선정 보완, 팀 전술 이해도 향상. 구체적이고 냉정한 자기 평가였죠. 이 사람은 진짜네요.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입니다, 다니엘. 흥행? 그는 매일을 목숨처럼 건다고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다시 훈련장을 봤어요. 손흥민이 잠시 멈춰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내려놓고 다시 공 앞에 섰죠. 몇 시까지 저럴 겁니까?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요. 보통 오전 10시쯤 끝납니다. 6시간이나요? 매일 그렇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르코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니엘, 당신은 그를 마케팅 카드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찼어요. 공이 골대 상단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슛이었죠.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마르코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충분히 보셨으면 나가죠.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훈련장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 흔들리지 않는 눈빛, 200번의 슛.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구단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코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본 것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차에 올랐어요. 저는 혼자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췄어요. 저는 트레이닝 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죠. 손흥민은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각성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히 틀렸습니다. 시동을 걸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흥행? 그는 매일을 목숨처럼 건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도로로 나가며 결심했어요.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손흥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양심을 위해서요. 오후 1시 구단 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장이 급히 소집한 긴급 기자회견이었어요. 시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구단은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주요 보직자들이 앉아 있었죠. 톰 패터슨, 마르코 알바레즈, 커뮤니케이션 팀장, 그리고 저. 왜 저까지 참석해야 합니까? 제가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데이터 담당자로서 팬 반응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본 손흥민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의 훈련, 200번의 슛, 흔들리지 않던 눈빛. 오후 2시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장 옆자리에 앉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죠. 목이 말랐습니다. 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AFC는 팬 여러분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영입은 우리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를 단순한 선수가 아닌 LAFC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티켓 가격 인상 계획은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 패터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격 조정은 시장 수요에 따른 정상적이라고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즌권 환불 요청이 2,000건을 넘었어요. 이것도 정상입니까? 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급히 개입했어요. 환불 요청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곧 안정될 것으로. 안정이요? 지금 구단 앞에는 3,000명이 시위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여기자가 일어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왜 이 자리에 없습니까? 구단이 그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숨기는 겁니까? 단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제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단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다니엘 리 LAFC 분석팀 소속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영입을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들이 펜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새벽 4시부터 훈련하는 그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200번의 슛을 쏘는 모습을, 땀에 젖은 유니폼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봤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을요.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생중계였습니다. 그는 흥행 카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매일을 목숨처럼 거는 선수예요. 말이 아니라 땀으로, 변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톰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물러섰어요. 팬 여러분이 화난 이유를 압니다. 구단이 그를 돈으로만 봤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그는 진짜예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단의 상업적 접근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단장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향했죠. 구단은 팬들의 신뢰를 놓쳤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니엘, 지금 무슨... 하지만 신뢰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새벽 4시에 훈련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팬들 곁에 있어야 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구단을 비판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정직한 반성이에요.
저부터 틀렸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숫자로만 봤어요. 팬들을 데이터로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함성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예요. 이 열정은 통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구단은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한 기자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기자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가 커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단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니엘.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마르코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SNS에는 제 발언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는 10분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네. LAFC, 이 사람 말 들어라.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단 본사 앞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피켓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제 발언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오후 5시 구단 공식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생중계 시청자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함성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죠.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구단 본부 대회의실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소집됐어요. 평소 100명이 앉는 공간에 150명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단장과 이사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어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밤새 논의했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제이슨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먼저 티켓 가격 인상 계획은 전면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단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둘째, 시즌권 환불을 요청하신 분들께는 전액 환불과 함께 사과문을 발송합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주변을 봤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LAFC는 오늘부로 선수 중심 경영을 선언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은 선수와 팬입니다.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벽을 흔들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죠. 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톰 패터슨 상업이사는 사임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제이슨을 봤어요. 그도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업팀은 팬 경험을 최우선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알바레즈 기술 고문이 선수 관리 총괄로 승진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르코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그리고 팬 여러분께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르코를 봤어요. 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장 비서였어요. 다니엘 씨, 단장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단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다니엘.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제 기자회견 용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허락 없이. 아닙니다. 단장이 손을 저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정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이 사진을 움직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죠.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단장이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팬 경험팀 팀장 임명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새로 만드는 부서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팀이에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요.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오후 1시 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LAFC는 팬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신뢰를 잃었고 이제 되찾겠습니다. 가격 인상은 철회되었고 선수 중심 경영을 약속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이다. 이제 다시 믿어볼게. LAFC, 당신들이 해냈어. 10분 만에 좋아요가 20만을 넘었습니다. 공유는 5만 건을 돌파했어요. 오후 3시 구단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 데이 개최였죠. 홈 개막전을 손흥민 데이로 지정하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티켓은 원래 가격 그대로.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매는 오후 5시에 시작됐습니다. 서버 접속자는 80만 명. 1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예매 현황을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마감 메시지가 뜬 순간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제이슨이 달려와 하이파이브를 청했어요. 다니엘, 우리가 해냈어. 저는 그의 손을 마주쳤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죠. 저녁 7시 구단 본사 앞 광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사라지고 대신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LAFC 유니폼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흥민 응원가가 울려 퍼졌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노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환희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였습니다. 다니엘, 아래 내려와 보세요. 왜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나서자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광장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훈련 장면, 200번의 슛, 땀에 젖은 모습. 마르코가 공개한 거였죠. 사람들이 화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선수다.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손흥민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는 눈빛. 마르코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는 진짜였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였습니다. 광장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손흥민, 로스앤젤레스를 바꾼 사나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빛이 보였습니다. 구단은 변했습니다. 팬들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숫자 대신 사람을, 편견 대신 진실을 보게 됐죠.
손흥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땀이, 그의 헌신이 모든 걸 바꿨어요. 로스앤젤레스가 LAFC가 그리고 저까지도요. 저는 광장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됩니다. 두렵지만 설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가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날 밤 11시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LA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 BMO 스타디움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니엘, 이 밤에 웬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저예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다르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큰일을 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며칠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영입부터 시위 사태, 긴급회의, 그리고 어제의 기자회견까지. 어머니는 중간중간 그래, 정말 하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단이 바뀌었어요. 선수 중심으로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팀장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근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 처음엔 손흥민 선수를 무시했거든요. 아시아 선수니까 그냥 마케팅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다니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기억나니? 내가 고등학교 때 반 아이들이 내 이름 발음을 놀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지만 선명했어요. 리리가 뭐냐고, 진짜 미국 이름 없냐고 물었죠. 그때 넌 울면서 집에 왔어. 그리고 나한테 물었지. 왜 저한테 한국 이름을 줬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해요.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맞아. 넌 두 나라의 아들이야, 다니엘.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계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라고 했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하려 했어요. 한국 것은 뒤로 숨기고 그냥 미국인으로만 살려고 했죠. 이제는?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야경 너머로 스타디움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시아인으로서 당당하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제 뿌리가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동한 한숨이었어요. 다니엘, 엄마는 항상 알았어. 언젠가 넌 내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늦었죠?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엄마, 다음에 갈게요.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이 배정됐어요. 팬 경험팀이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마르코가 놓고 간 거였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마르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새 프로젝트 계획을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5명의 새 얼굴들이었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리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우리 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팬들이 LAFC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감동으로요. 한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억을 만들고 싶은지. 우리는 그걸 실현시켜줘야 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첫 프로젝트 손흥민 데이 팬 경험 최적화. 회의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저는 팀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오후 2시, 저는 BMO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경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좌석을 점검하고 현수막을 걸고 음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자 거대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로스앤젤레스를 바꾼 사나이.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만듭니다. 새로운 역사를. 저는 현수막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이제 나는 두 나라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 게시물을 올리자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이에요, 다니엘 씨. 당신의 용기가 우릴 바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제 뿌리도 제 이야기도요. 오후 4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슛, 드리블, 패스.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땀이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가 물을 마시러 벤치로 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니엘 리입니다. 구단 직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감사요? 제가요? 네. 선수님 덕분에 저희가. 아니, 제가 변했어요. 손흥민이 악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변한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수님처럼요. 함께 좋은 팀 만들어요.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손흥민 선수 만났어요. 악수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답장이 곧 왔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럽다, 아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도시를 물들였죠. 며칠 후 손흥민 데이가 열렸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어요. 함성이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광경을 봤죠. 손흥민이 피치에 입장했습니다. 환호가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외쳤어요. 손흥민, 손흥민. 제 목소리가 5만 명의 함성에 섞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역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어요. 드리블, 슛. 골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이 흔들렸죠. 저는 주먹을 쥐고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발코니에 섰습니다. LA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두 나라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없었어요. 자부심만 있었죠.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를 바꿨습니다. LAFC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를 바꿨습니다. 편견을 넘어 진실을, 숫자를 넘어 사람을, 두려움을 넘어 자부심을 보게 했죠.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내일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였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뿌리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게 제 힘이라는 것을요. 손흥민, 로스앤젤레스를 바꾼 사나이. 그리고 저 다니엘 리. 두 나라의 아들. 자랑스러운 제 자신이었습니다.